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간도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좀 잡아나가야 되는데 사실 기본 개념을 하진 않을 거예요. 기본 개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결정 조건. 평면을 결정하려면 뭐 서로 다른 한 직선이 있잖아, 세 점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수능 버전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정 조건 제낍니다. 알겠죠? 결정 조건 제끼고, 또 두 번째 위치 관계가 있어요. 직선과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직선과 평면과 평면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정 조건과 위치 관계는 둘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도형이 뭐 거의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공감하기 위한 그런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위치 관계를 따로 개념적으로 정립해야만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또 거리가 있어요. 알겠죠? 그 부분도 제끼는데, 딱 한 가지 먼저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동 패턴이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꼬인 위치의 두 직선, 꼬인 위치의 두 직선, 이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자, 평면하고 공간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직선 둘이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하는 거 외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은 꼬인 위치의 직선이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공간이고, 그런 게 없는 게 평면이죠. 평면에서는 직선들이 뭐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밖에 없잖아. 근데 공간에서는 이게 꼬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순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선이 둘이 꼬여 있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럼 그냥 직선이 꼬여 있구나,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자, 서로에게 수직인 두 직선에게 수직인 직선을 긋는다. 알겠죠? 이걸 꼭 하나 표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꼬인 위치의 두 직선이 있으면 서로에게 직선인 수직인 직선을 표시한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생각해 보시면 L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L2라는 직선도 있습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 그런 직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쪽하고도 서로 수직하면서 이쪽하고도 서로 수직함, 방향 서로 다른, 알겠죠? 이런 녀석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녀석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이 L2가 이 직선을 따라서 쭉 평행 이동이 되게 되면 여기가 L2 다시라고 해서 L2가 평행 이동된 녀석이 만들어진다고 치죠. 자, 그럼 이 평면에 뭐가 돼? 이 평면에 수직인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L1을 평행 이동시켜서 L1 다시라고 얘기하면 여기도 같은 평행한 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평행한 면들의 수직인, 걔네들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을에 긋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 꼬인 위치가 생기면. 알겠죠?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공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평면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알 게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아는 동안 이제 뭐가 됐다? 공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된 거예요. 공간이 뭔지. 네가 알고 있는 공간대랑 내가 알고 있는 공간은 같은 공간이다 라는 게 공유가 됐으니까, 그 다음 버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당연히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되면 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부터 등장하게 돼요. 알겠죠?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점검할까요? 간단할까요? 밑에 써도 되겠다. 직선과 직선의 각이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의 각. 사실 공간도형 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의 개수가 충분히 넉넉하게 제공되지가 못하던 시험이었습니다. 동의? 이제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공간도형 쪽 파트들은 문제 개수가 더 늘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수능은 어땠냐면 그냥 순서대로 시험을 치는 문제다 보니까 기하, 벡터라고 했었던 그 교과목은 항상 맨 뒤에 있었어. 6월 모의평가는 2차 곡선까지밖에 안 나오고 9월 모의평가가 돼야 한두 개. 알겠죠? 그 다음 수능 돼야 한두 개. 그럼 1년 지나면 몇 개? 4개. 알겠죠? 공간도형 문제가 4개 나왔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 3점짜리 빼고 막 2점짜리 공간 좌표 문제 빼고 막 이래버리면 문제 같은 문제가 매년 업데이트가 몇 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20년 동안 누적을 시켜도 몇십 개, 몇백 개가, 100개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분리했었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다시 기하가 선택 과목이 되면 무조건 할애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할애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직선과 직선의 각은 잘 안 나왔어요. 각이 세 종류가 있는데, 직선과 직선의 각, 직선과 평면의 각, 이 둘은 거의 안 나오고, 나왔다 하면 뭐예요? 거의 면과 면의 각, 이면각에 대한 얘기만 나왔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선택 과목 문제로 바뀌게 되면 8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잖아.
그럼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 쪽에서 나올 테니까, 그리고 공간 벡터가 사라지니까 공간 도형의 비중이 더 커지지.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간 도형이 뭐 구석구석 되는 개념들이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기하 공부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 중에 한 가지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여태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한 번씩 다뤘어야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기출문제 외에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 범위 중에 요만큼만 여태까지 출제가 되었어. 그럼 나머지는 안 다뤘지? 그럼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거꾸로 뒤집어서 수학 1의 맨 앞에 보시면 지수로 함수 있습니다. 지수로 함수랑 지수로 이쪽 파트는 정말 모든 교과목의 1번이었기 때문에 1단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엄청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수로 함수 기출문제 싹 다 풀어봤다. 무슨 뜻이냐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공간도형은 그렇게 풀면 어떻게 된다고? 작살나요. 진짜 작살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개념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직선과 직선의 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서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서로 만날 때는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서로 그 각 중에 더 작은 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열각이라고 하죠. 우각, 열각해서 열각, 작은 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용어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용어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열각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그쵸? 평행할 때는 몇 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행할 때는 0도죠. 0도. 같은 방향인데 무슨 각이 있겠습니까? 알겠죠? 걔는 0도입니다. 아니면 뭐 180도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0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알겠죠? 자, 그런 녀석이 직선과 직선의 각입니다. 자, 그럼 꼬였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꼬였을 때 어떻게 구해요? 방금 꼬인 걸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방금 전에 수선의 발을 무조건 내려줘야 된다 그랬죠. 이쪽으로 수직하게 해주고 이쪽으로 수직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한 놈은 어떻게 합니까?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평행 이동 시켰을 때 그 각이 바로 무슨 각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세부적인 포인트들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 뭐라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각에 대한 얘기를 꼭 알아놔야 된다. 오케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직선과 평면의 각입니다. 역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대부분 평면과 평면의 각이었지 직선과 평면의 각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러나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자, 일단 평면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평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평면이 있었는데 직선이 뽕 하고 뚫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이 평면이 이렇게 한 점에서 찔리면서 들어가야 그나마 각이 나오는 거지, 평행해버리면 0도가 되는 거고 포함돼 버려도 0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각을 구할 건데, 이렇게 각을 구하려면 이런 녀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뭘 내려야 되냐면 한 점에서 요렇게 수직하게 내려주죠. 알겠죠? 수직하게 내려주고 나면 뭐야? 이 각이 구해집니다. 알겠죠? 요 각 세타가 바로 뭐라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다시 말해 한 직선 위에서 직선이 한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Q라고 하고, 이 교점을 O라고 하면 각 POQ가 바로 뭐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각이긴 각인데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포인트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인데? 그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말 공간도형에 대해서 듣기 싫어 죽겠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데 공간도형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알겠죠? 공간 지각력으로 공간도형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논리력을 바탕으로 공간도형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공간 지각력이 개쩌는 친구들을 풀기 위한 이상한 퀴즈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오는 시험도 있어요. 수능이 아니라면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니? NCS 이런 거 알아요? NCS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한 나사못 막 꼬여져 있는 계기판 이런 거 있잖아. 그 계기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사진 5개 만들어놔. 좀 다른 걸로.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걸 찾으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야말로 바로 뭐야? 공간 지각 능력이에요. 알겠죠? 그걸 딱 보고 이렇게 돌리면 이거네 하고 딱 찾는 애가 잘 찾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공간 지각력을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걸 잘 찾으면 나중에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헷갈리는 일은 좀 적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뽑으려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야, 그런 걸 잘 찾으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잘할까? 그런 걸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공간 지각력을 묻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공부를 대학에서 하려면 논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묻기 때문에 공간지각 능력처럼 보이는 정확한 논리력을 묻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논리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 뭐야 그냥 여기다 수선해발 내리면 수선일 것 같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알려면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란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녀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평면이 있었고 직선이 있었어요. 직선이 있었는데 수직하다는 녀석의 정의는 정의. 일단 정의도 기본적으로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자, 모든 직선에 대해서 알겠죠?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모든 직선 L에 대해서 알겠죠? 모든 직선 L에 대해서 M이랑 L이랑 수직해야 됩니다. 이게 M이에요. 이 녀석 이름이 M입니다. M. 알겠죠? 이 평면 이름이 알파예요. 알겠죠? 여기서 내가 뭘 그어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긋든 이렇게 생긴 녀석을 긋든 심지어 이렇게 생긴 녀석을 그어도 얘가 안 만나잖아. 안 만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갖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행이동시켜서 만나게 하면 된다 그랬죠. 얘 결국 평행이동시키면 이런 녀석으로 바뀌게 될 거 아닙니까? 얘든 얘가 L1이라고 하고 얘가 L2라고 하고 얘가 L3라고 해도 이게 뭐야? 임의란 뜻입니다.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직선에 대해서 평면과 수직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M하고 알파하고 수직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M하고 알파하고 수직하다. 다시 말하면 평면 위에 있는 그 어떤 놈을 갖고 와도 내가 이렇게 딱 꽂으면 난 수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뚤어 꽂으면 수직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른 수직하지 않은 놈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똑바로 꽂은 놈만 전부 다 하고 수직하게 돼요. 그래서 걔를 지칭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 모든 직선하고 수직할 때만 수직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알겠는데 모든 직선하고 수직한지 확인하려면 어때야 돼? 다 해봐야 돼. 다 각을 전부 다 구해봐야 돼. 무한계를. 그치?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신 쓰는 정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겠죠? 정리.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리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 수업하려고 지금 이 얘기까지 꺼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리 이름이 있죠. 무슨 정리? 수선정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수선정리. 알겠죠? 수선정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L1하고 L2가 있는데 평행 애들은 빼는 거예요. 평행 애들은 뭐라고? 평행 애들은 평행하면 똑같이 일치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평행하지 않은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어서 평행하지 않은 두 개가 L1도 M하고 수직하고 둘 다 당연히 알파에 포함된 애들이겠죠. L2도 M하고 수직해요. 즉 다시 말하면 두 개 뽑았더니 평면에서 두 개 뽑았더니 걔가 수직해. 그럼 나머지도 뭐가 된다고? 당연히 이러면 전부 다 알파 전체가 M하고 수직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뭐라고? 여기서 보니까 어땠다고요? 이렇게 선 하나 긋고 이렇게 선 하나 그었잖아요. 그럼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여기 있는 평면에 있는 그 어떤 녀석을 다 그어도 다 어떻게 된다고? 다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선 정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 둘이면 됨. 대표 두 개면 오케이. 그러면 된다. 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보시자면 여기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얘네들이 분명히 꼬인 직선이었다고. 꼬인 직선이었는데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됐지? 근데 아까 이 선이 무슨 선이었어요?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인 거니까 평행이동시켜도 얘가 어떻게 되겠어? 기존에 있는 두 놈들하고 다 뭐가 된다고? 다 수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선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 평면에 덥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딱 두 개만 수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수직이라는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걸 꼭 알아놓으세요. 자, 기하 공부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언제야? 안 수직한데 지 혼자 수직하다고 착각할 때. 1번. 맞죠? 2번. 수직한데 수직한 게 안 보일 때. 이겁니다. 이거 두 개입니다. 수직한데 수직하다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난 모르겠는데 할 때랑 아닌데 지 혼자 수직하다고 착각할 때랑 물론 비교하자면 착각이 더 심각해요. 착각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 차라리 모르면 계산이라도 해볼까 뭐가 되는데 지 혼자 딱 믿어버리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끝나지.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렇게 착각을 하거나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내가 공간지각력이 딸려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구나. 뭐 반은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는 말인 게 공간지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논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느낌상 딱 보니까 졸라 수직한 걸? 이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쟤처럼. 그러니까 나는 공간지각력이 딸리는구나. 그것도 맞지만 이유가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도 잘못 풀고 있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바로 이 수선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개를 찾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이건 한번 연습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항상 연습을 해봐야 되는 녀석이에요. 제일 유명한 주제는 뭘 잡고 있니 보통? 정육면체를 잡죠. 정육면체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수하게 혹시 모르니까 공간지각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딱 보니까 솔직해 보여요? 여기 보이는 대각선선 있잖아요. 이 대각선하고 이 평면의 대각선하고 딱 보니까 수직해 보여? 정육면체입니다. 안 수직해 보여요? 자, 수직해 보이면 공간지각력이 좀 그나마 괜찮아서 혹시나 논리가 부족해도 보완이 가능한 친구고, 안 되면 난 수직하게 안 보이는데요. 그럼 차라리 겸손하게 난 공간지각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논리적으로 가겠다라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지각력이 없다라고 체념한 친구를 더 환영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공간지각력이 어설프게 있는 친구들의 단점이 뭐냐면 논리 없어도 나는 그래도 머리 좀 좋던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알겠죠? 어차피 100%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99%의 자기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공간지각력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 자기의 감각이라서 이게 컨디션 따라 달라요. 이건 아실 겁니다. 기분 좋은 날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데가 보이다가 기분 안 좋은 날은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딴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논리라고는 상관이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덧셈 뺄셈을 실수로 틀리지 이해가 안 가서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간지각력은 갑자기 안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초기니까. 자, 이건 서로 수직인데 왜 수직이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요. 대각선을 그었더니 여기에 뭐가 됐다고? 수직하게 된 거죠.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을 하나 긋습니다. 이 녀석을요. 이 녀석을 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얘도 누구랑 수직이라고? 윗뚜껑하고 수직입니다. 알겠지? 얘가 윗뚜껑하고 수직이니까 얘가 뭐야? 얘도 수직이겠지. 얘도 윗뚜껑에 포함되는 거니까. 다시 뭐라 그랬죠? 제가 정의가 뭐라고요? 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하다는 얘기는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하다고요. 얘부터 시작합시다. 얘는 이 평면하고 수직한 건 당연한 거니까 얘가 얘랑도 수직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얘랑도 수직하고 얘는 원래 얘랑 서로 수직하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랑 수직하게 있는 거지. 그럼 얘 입장에서 두 개랑 수직하니까 이 둘이 만드는 평면 전체가 어떻게 한다고? 이 평면 전체하고 얘는 수직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 평면에 얘가 뭐야?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얘랑 얘도 수직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보니까 왠지 수직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수선 정리에서 수직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를 풀다 보면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 쾌감이 느껴집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건 수직하잖아 라고 느끼면 항상 뭐냐면 찝찝해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은 데가 돼요. 근데 칼 같은 이유를 딱 대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명쾌하게 딱딱딱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수학의 본연의 모습으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수직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수직하다는 사실 알 수 있겠나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면체 가지고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입니다. 얘하고 수직한 게 보이세요?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수직합니까? 얘는 좌우로 퍼진 거고 얘는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꼬여있지만 수직합니다. 여러분 수직한 거랑 90도인 거랑 직교한 거랑 오해할 수 있는데 수직한 거는 각이 90도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서로 각을 구했더니 90도가 나오더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직교는 뭐예요? 직교. 수직하게 교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녀석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가 수직하다라고 부르면 되고 만나는 녀석은 직교하다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직교한 녀석은 수직한가요? 그렇죠. 각은 90도니까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수직이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직교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어차피 각을 물어보는데.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만나는 녀석은 너무 쉬워서 안 물어보겠지. 알겠지?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녀석을 구하는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직할 것 같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정삼각형이니까 이등분삼각형을 반으로 나와서 이렇게 길이를 구해줍니다. 알겠죠?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고요. 이쪽도 내립니다. 이것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직선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도 수직하고 얘하고도 수직하니까 이 면 전체랑 누가 수직하다고? 얘가 수직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이 면에 포함된 얘도 이 녀석하고 어떻게 된다고? 서로
수직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들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수직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는 것은 여기다 수선발 내렸다고 했는데 수선발 내렸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그 어떤 걸 그어도 얘랑 수직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녀석이 일단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하다는 것들을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름이 무슨 정리예요? 수선정리죠. 왜 수선정리냐?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학생들의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수선정리가 아니라 3수선 정리란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수선 정리가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3수선 정리는 그냥 뭔가 다 짜여진 판에서 최종적으로 쓰기만 쓰면 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3수선 정리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무엇을 알게 됐냐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됐고 이걸 확장시켜서 나중에 뭘 공부할 거라고 3수선 정리를 공부할 거다라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직선과 평면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실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항상 수능 문제에서 물어보다 보면 최대랑 최소가 되는 케이스를 물어봅니다. 최대랑 최소가 되는 케이스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직선하고 요 녀석의 각을 구한 게 뭐였다고요? 세타를 구한 거였죠. 자,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OQ가 아니라 다른 직선인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또 다른 Q' 지나가지고 OQ'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OQ랑 다른 각도를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각을 세타라고 하고 이렇게 구한 각을 알파라고 할 때 알겠습니까? 알파라고 할 때 알파랑 세타 중에 뭐가 더 크겠어요? 여기에 무조건 방향성이 설정되게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문제에서 어려운 포인트는 각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정사형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때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인 정확한 이유로 얘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OP 입장에서 보시면 수선의 발 내렸더니 OQ가 있었지. 이렇게 생긴 게 사인 세타였다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PQ라는 길이를 구하시면 이 길이는 뭐하고 똑같냐면 OP라는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점 P에서 OQ에다 뭘 내린다고? 또 다른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또 다른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직선 바뀌는 점에서 그 직선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잖아. 자, 그럼 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Q'라고 하지 말고 얘를 Q'라고 하자. 이 수선의 발을 Q'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럼 뭐가 되는 거냐? Q'이 뭐가 된다고? Q'이 OP에다가 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OP에 사인 알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결론이 뭐야? 이 길이는 사인 알파를 곱한 거고 이 길이는 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이 녀석이 수직이기 때문에 Q'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얘하고 서로 수직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면 이 녀석이 평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이놈과 이 직선이 수직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얘가 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길이는 이 길이보다 더 길다. PQ라인이 더 길다. 빗변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인 세타랑 사인 알파 중에 뭐가 더 크다? 사인 알파가 더 크다. 그렇다는 얘기 세타라는 각이 더 어떻다? 알파보다 무조건 작다. 근데 세타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있는 모든 직선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인 값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점을 먼저 알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됐고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각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얘기할 얘기는 뭐야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평면과 평면의 각입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이면각이라고 부르죠. 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이니까 이면각이라고 부르는데 자, 출제 패턴, 출제 빈도로 따지면 뭐야? 앱솔루트죠. 그냥 거의 최고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 사실 이런 나올 수도 있다를 뒤집으면 뭐야? 아마도 이게 나올 것이다예요. 아마도 이게 나올 건데 저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빈틈없이 공부하자는 측면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나올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정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항상 기하는 그렇지만 정의를 배워봤자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완성이 안 돼. 일단 정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면과 면 사이의 각의 정의는 뭐예요? 교선 기준으로 서로 이게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어서
수직인 직선 두 개를 그어서 그 사이 각이 바로 뭐야? 이면각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지?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면각이라고 부르면서 이 세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에도 평면과 직선과의 각을 구해 나갔는데 이런 논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이 논리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삼수선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삼수선의 정리를 먼저 정리를 해서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면각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삼수선의 정리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죠. 삼수선의 정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수선이 세 개가 서로 얽히면서 생기는 정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평면이 직선 L이 있고요. 직선 L이 포함되어 있는 평면 알파가 있습니다. 이 평면이 알파라고 할게요. 한 점 P에서 뭘 내린다고? 알파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래서 PH는 뭐라고? 평면 알파랑 서로 수직한 상태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다시 H에서 이 L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다시 말하면 수선이 몇 개 생겼니? 수선 N 수선이 된 거지. 수선 N 수선이 됐다고 이렇게요. 수선 N 수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도 이 녀석이 수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삼수선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다시 이걸 기억해야 돼. 뭐라고? 수선 N 수선. 알겠지? 그 나머지 하나도 수선. 오케이? 다시 지금 그런 건 뭐라고요? 1번 수선의 발, 2번 수직선.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 결론이 3번이 수직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1번, 2번 되면 3번 되더라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이걸 말 그대로 쓰면 PH가 알파랑 수직하고 HO가 얘를 O라고 할게요. OH가 L이랑 수직하면 이때 PO도 L이랑 수직한다. 일견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 평면하고 수직하고 얘도 이 직선하고 수직해요. 그럼 이 직선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 둘 다 어떻게 돼? 수직한 거지. 그럼 걔네들이 만드는 평면 위에 있는 얘도 어떻게 돼? 얘하고 수직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배우느냐? 왜 배우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한 점을 하나 찍으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말고 그냥 정말 평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평면에 뭐 교선이고 뭐고 수직이고 뭐고 없고 그냥 평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한 평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뭘 내린다고?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요. 걔를 H라고 한다고 이렇게요. 알겠죠? 지금 H가 교선에다가 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요. 얘를 O라고 한다고 이렇게요. 그 순간 뭘 하게 돼? 여기도 수직하고 여기도 수직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다고? 요렇게 생긴 수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뭐가 된다? 이면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 삼수선 정리는 뭘 숨기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그래서 POH가 이면각이 됨 이런 얘기를 숨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POH가 이면각이 된다는 걸 말하려고 배경을 설명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화이를 높였더니 오히려 그 볼륨을 너무 키우겠죠. 까랑까랑 소리도 들리고 그치? 마이크 시설이 별로네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입니다. P에서 H에다 똑같이 수선의 발을 내려요.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2번은 일로 긋지 말고 이렇게 먼저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2번에 이렇게 그어주면 얘랑도 수직하고 얘랑도 수직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두 개가 그어주면 어디로 그어주면 된다? 여기도 3번 이 녀석이 그어지게 되는데 사실 순서만 다르지 결국 뭐야?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네가 내려올래? 내가 내려올까? 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이게 알파면 얘는 베타고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라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만 내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야?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릴 건데 P에서 내려도 되고 H에서 내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서 내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여기서 OH는 이름 바꿔서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제가 이렇게 썼네요. 알겠죠? 이건 뭐 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게 돼요. 결론이 뭐야? POH가 이면각이다. POH가 이면각이다. 요각이 세타가 이면각이다. 요각 세타가 이면각이다가 되는 게 삼수선 정리 1번, 삼수선 정리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삼수선 정리 3번은 뭐냐? 자, 그럼 당연히 이게 1, 2, 3이면 1, 2, 3이면 1, 2, 3만 이겠니, 그치? 요거 두 개가 1, 2고 여기 3이 되면 되겠지, 그치? 자,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P에서
여기다 수열발 한 개 내려요. 이렇게 수열발 하나 내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도 다시 같이 수설발을 내려요. 그래서 뭘 했어요? 이제 1번하고 2번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 내리면 수설발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거나 내린다고 수설발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여기다가 이 직선에다가 수직하게 내려야, 알겠죠? 그래야 수설발이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서 뭐가 됐어요? 여기서 이 녀석이 뭡니까? 이 녀석이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었죠. 그리고 다시 이 직선도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에요. 그래서 이 L은 뭐랑 수직하다고? 이 평면 전체랑 수직하다고. 알겠지? 평면 전체랑 수직하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얘는 누구랑 수직해? L하고도 수직하고 얘하고도 수직하니까 얘와의 수직 관계가 확장돼서 어떻게 된다고? 평면 전체와 수직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삼수선 정리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1번 얘가 수직하고 얘도 수직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이란 녀석도 똑같이 평면에 수직한 녀석도 찾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얘는 이면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뭘 구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는 게 3번이지 않습니까? 이건 뭘 위한 거였다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선의 발이 내려갔죠, 평면에. 맞죠? 수선의 발이 내렸는데 얘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 여기서 O 기준으로 아무 직선이나 내린 다음에 내린 다음에 수선의 발 내리면 된다. 이런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수선 정리 세 번째는 결이 좀 달라서 1번과 2번이 이면각을 위한 거였고, 얘는 뭐야? 그냥 생뚱맞게 직선과 평면의 각이 있었었는데 그때 수선의 발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논리만 보충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무조건 이면각이기 때문에 이 이면각 두 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평면에 수선의 발 내리고 아무 때나 수선의 발 내리면 나머지가 수선의 발이 되면서 각이 만들어진다. 이게 뭐라고? 이면각을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드디어 이면각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돼?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죠? 이제는 이면각 구하라고 하면 별거 생각할 거 없어요. 무조건 뭐만 하면 됩니까?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 이수선 정리한 다음에 그게 하나 더 만들면서 3수선 정리가 되면서 이면각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면각의 정리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 성질들을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각의 성질을 활용해 볼 건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직선과 평면 사이 각은 우리가 정의된 각 중에서 어떤 각을 구했다고? 가장 작은 각을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위의 직선과 알파 위의 이 직선, 하필이면 이 두 개 직선으로 이 각을 구했을 때는 이 직선 말고 다른 직선이랑 각이 만들어지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직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해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 똑같이 내린 다음에 이렇게 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을 구해 나갈 수도 있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더 편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P였었어요. P에서 수선의 발 하나 내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가 P, 여기가 H.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 뭐가 됐다고? O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도 뭐가 된다? 우리가 생각한 이면각 이렇게 나온 거죠. 알겠죠? 여기다 수선의 발 하나 내렸었습니다. 자, O 말고 딴 점 하나 잡아줘요. 딴 점 하나 잡아줘서 Q라고 잡아주면 이렇게도 각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런 각이 하나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참고로 POH가 우리가 아는 이면각이니까 세타라고 하도록 하고요. 각 POH 말고 PQH를 각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얘랑 친구 맞기 위해서 PQO라는 녀석을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POH가 세타, PQH가 알파, PQO가 뭐예요? 베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베타. 알겠습니까? 베타. 자, 그럼 이 관계식들을 싹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PQ라는 녀석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하면 뭐가 되지? 사인 알파를 곱하면 PH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PQ라는 녀석에다가 사인 베타를 곱하면 PO가 만들어지고요. PO에다가 다시 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돼? PH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사인 베타가 일반적으로 어때? 1보다 더 작죠. 1보다 더 작겠죠. 사인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알파보다 어떻다고? 더 값이 크다. 1보다 작은 걸 곱했더니 이게 됐으니까 사인 세타가 더 크다. 사인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각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인 값이 크다는 얘기, 각이 더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파랑 세타 중에서 뭐라고? 세타가 더 크다. 알겠죠? 그 어떤 각도보다 무슨 각이 된다고? 얘는 면 위에 있는 선들끼리의 각 중에서 가장 커지는 케이스가 바로 이면각이 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선들끼리 각을 아무거나 골라 두 개를, 자, 최대각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냥 그 면과 면의 이면각을 구하시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보다 더 크게 각을 벌릴 수는 없다. 고정점 기준으로.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면각은 최대가 된다라는 점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선의 평면각과 평면의 평면 사이 각은 사실 같은 개념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논리적인 뒷받침되는 증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 다시 거기서 현실적으로 최대한 최소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이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알아놨으면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이런 행동 양식을 갖고 있으시면 확실히 편리합니다. 이렇게요. 뭐냐면 이면각을 구할 때 면과 면 사이 이면각 구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면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 이면각만 구하면 답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럼 그냥 각을 구하고 끝내면 되는데, 면과 면이 만나서 이면각을 띄고 그 이면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이면각 다음 단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교선, 삭제, 단면화를 해나가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교선을 없애버리는 단면화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교선, 삭제, 단면화.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부른 이름입니다. 교선이 없어지도록 단면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교선이 없어지도록. 교선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입체성을 그리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교선이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 이런 교선이 나오고, 아니면 이 교선이 여기도 이렇게 교선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입체 도형은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냐면 교선이 없어지게끔, 이렇게 교선이 안 보이게끔, 이게 평면 알파고 이게 평면 베타고 여기가 뭐가 되도록? 교선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각이 뭐가 됩니까? 세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각이 아니라 지금 뭘 구하는 거야? 면과 면 사이 각을 구하는 거죠. 알겠죠? 교선 삭제 단면화라는 건 뭐냐면 교선이 수직하다는 게, 수직하게. 알겠죠? 교선이 수직한 그림을 그려서 평면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단면화. 평면에다가 다 때려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면에다가 다 때려 넣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면각을 표시하기가 확실히 더 쉬워지죠. 예를 들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정사형을 시킨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생긴 면을 정사형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그냥 이대로 내려가서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면의 넓이가 왜 코사인 세타배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도 좋고, 그래서 교선 삭제 단면화를 시키면 현실적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좀 더 파악하기가 좋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교선 삭제 단면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각도 다 알겠어요. 이면각도 알겠고 직선과 평면의 각도 알겠고 직선과 직선의 각도 알겠어요. 그죠? 이제 각도는 다 구했습니다. 각도는 다 구했으니까 실제 시험 문제로 가면 뭐가 나오게 될까? 그 각을 바탕으로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녀석을 한번 잘 따져볼게요. 두 번째 내용이 뭐야? 정사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사형. 자, 정사형. 그림자라는 좋은 말을 쓰고 놔두고 왜 정사형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림자도 빛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정사형의 특징이 뭐예요? 정사형은 수직하게, 어디에 수직하게? 바닥에 수직하게 내리꽂는 빛이 만드는 그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 넓이 S가 있었을 때 정사형 내리꽂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그림자를 S'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이 뭘 갖는다고? S란 녀석이 S란 넓이에 얼마큼? 코사인 세타만큼을 취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사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근데 진짜 주의할 게 뭐예요? 이 빛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빛은 어디에 수직하다고 얘들아? 어디에 수직하다고? 바닥에 수직한 빛입니다. 알겠죠? 바닥에 수직한 빛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정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사형은 그림자인데 그 수많은
타형 중에서 바닥에 수직인 빛이 정사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당연히 문제를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사형만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이 공식을 외워버릴 테니까 자꾸 문제를 변형하려고 해요. 만약에 바닥에 수직인 빛이 아니라 물체에 수직인 빛이면 어떡할래? 물체에 수직인 빛이면 그림자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때 정사형의 역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면에 수직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S 두 번 프라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코사인 세타로 취해야 S가 나오는 거잖아. 알겠지? 물체의 수직인 빛이 나올 경우 어떻게 난다고? S 더블 프라임 같은 경우는 원래 넓이를 뭐라고?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된다. 알겠죠? 코사인 세타가 일반적으로 1보다 작으니까 오히려 넓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선 삭제 단면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선 삭제 단면화를 진행하시면 원래 넓이 S가 정사형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사형이 되면 이렇게 내려가서 얼마가 된다고? 코사인 세타배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배가 되는 반면에 정사형이 되지 않고 물체 수직이라면 일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 길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얘가 바로 코사인 세타로 나눈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바로 코사인 세타를 곱한 녀석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히 그림 그리다 보니까 여기가 막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 말한 얘가 뭐라고? 얘가 세타라서 S가 코사인 세타가 되거나 S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거나, 알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요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당연히 좀 더 어려운 버전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수직인 빛도 아니고 물체의 수직인 빛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빛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빛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되면 이렇게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빛이 일로 가는 겁니다. 바닥면하고 이루는 각은 한 알파 정도 되고, 물체의 면하고 이루는 각은 한 베타 정도 돼서 이렇게 그지 같은 각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베타가 수직이거나 알파가 수직인 케이스만 구해왔는데 알파도 베타도 수직이 아닌 그런 각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어떤 비율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여기서 이런 보조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직한 보조선을 내려주시면 돼요. 이 수직한 보조선을 내려주시면 이 넓이가 S였다고 쳐요. 알겠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니? 요 길이가 S의 사인 베타가 되겠죠. S의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S의 사인 베타가 되는데 그 사인 베타에 대해서 다시 뭘 해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사인 알파를 곱한 녀석이 이 사인 베타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다시 그림자를 S 3번 프라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프라임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 녀석에다 뭘 곱한다고? 사인 알파를 곱해. 그 녀석이 S에다 뭘 곱한 거하고 똑같다고? 사인 베타를 곱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트리플 프라임이라는 넓이는 S 사인 베타에다가 사인 알파를 나눠준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요? 무조건 이면각 세타의 나머지 보각이 돼야 된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 다 90도가 아닌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경고사항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정말 지금 말씀드린 실수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그 정사형을 이런 식으로 오해한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면이 있는데 이 면 알파가 있고요. 여기 베타가 있고 여기 감마가 있어요. 알겠죠? 자, 역시 교선 삭제 단면화를 했고 하나의 교선으로 면 세 개가 서로 각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각이 알파고 이 각이 베타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있어서 이 넓이가 S였다고 쳐요. 자, 그래가지고 얘를 어디로 구했다고? 감마로 때리는 겁니다. 감마로. 감마에다가 수직하게 정상을 내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그림자 S 프라임은 뭐야? 당연히 알파랑 베타를 한꺼번에 때린 거니까 S에다 뭘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이 공식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걸 뭐랑 많이 오해하냐? 얘랑 달라요.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거기 다시 코사인 베타가 돼서 일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거랑 달라요.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가끔 나한테 물어보기를 왜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내가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왜 같아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 아니 같을 이유가 없는데 왜 달라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같기가 힘든 거예요 원래. 원래 안 같은 게 디폴트고 같으면 대박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같은지 모르겠는데 얘가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다르니까 다른 거지. 이해가시죠? 다시 뭐라고? S에서 코사인 알파가 되고 코사인 베타를 곱하면 이 녀석이 나온다고. 그 녀석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걔는 뭐예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알겠지? 이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단계적으로 곱하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경고입니다. 이 정사형을 구하다 보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이 녀석 넓이 S가 정사형이 돼서 S' 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이 넓이가 S 코사인 곱해져서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바뀌는 비율이 바로 뭐냐면 교선과 수직한 방향입니다. 교선과 수직한 애들. 여기에 교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얘가 바로 교선과 수직한 방향이에요. 이쪽도 교선과 수직한 방향이라고. 교선과 수직한 방향이 코사인 스타로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곱하기 1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곱하기 1은 뭐냐? 교선과 평이한 애들입니다. 그림을 그려나갈 때 교선과 평이한 애들은 어차피 그대로 길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말인데 길이는 정사형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길이의 정사형은 좀 달라지니까, 알겠죠? 길이의 정사형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꼭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평면과 바닥에 누워있는 제대로 된 바닥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이 사각형이 정사형돼서 내려가면 새로운 정사형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사형이 되는 거였죠. 여태까지 공부한 게 뭐였다고? 이 면적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물어봤던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이걸. 요 길이에서부터 요 길이까지 요런 직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런 직선. 차라리 교선과 수직한 직선이면 그냥 똑같이 코사인 스타배로 줄어들어요. 교선과 평행한 직선이면 안 줄어들어요. 그대로 가요. 근데 얘는 교선과 수직하지도 않고 교선과 평행하지도 않는 그런 각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고 얘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각에서 이런 길이가 새롭게 만들어질 텐데, 자, 요 길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피타고라스 정리 성분들이 이 길이가 B였다고 치고 이 길이가 A였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교선과 평행한 얘는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도 여전히 그대로 A가 돼요. 그런데 이 B는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면서 B 코사인 세타가 돼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길이는 뭐였어요? 원래 길이 L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 L'은 뭐가 돼요? A는 그대로면서 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취한 녀석이 되더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므로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어떻게 돼? 다른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다른 각이 만들어진다고요. 1로 줄어들 때 얼마큼 줄어든다고?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알파라는 각이 만들어지는데, 이 알파라는 각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연장을 시키면 얘도 쭉 연장이 되다 어떻게 되겠어? 언젠가는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근데 이 각이 어떻다고 했어? 아까 이 각이 이면각이 모든 각 중에 최대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는 세타보다 어때요? 더 작겠죠. 더 작으면 코사인 세타를 취했을 때 어떻게 돼? 각이 더 코사인 값이 더 커지겠지. 코사인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이게 덜 줄어든다는 얘기죠. 알겠죠? 코사인 세타만큼 줄지 않고 코사인 세타보다 더 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각이 새롭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정사형에 대해서도 덜 헷갈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사형은 절대 S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정사형의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결국 교선 삭제한 다음에 나머지 성분들이 빛의 비율에서 몇 대 몇이 되는지를 따져나가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정사형이라기보다는 그림자의 넓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사형은 그 중에 바닥에 수직한 케이스만을 특별히 이끌어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 특히나 한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여러 개로 동시에 찍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절대 정사형을 공식으로 기억해서는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점 명심하도록 하시고 잠시 후에 이것의 실전적인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알 건 다 알았죠? 각 구할 수 있잖아요. 직선과 직선 각도 구할 수 있고, 직선과 면의 각도 구할 수 있고, 면과 면의 각도 구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자도 넓이도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다 배우긴 배웠는데 약간 연습도 해봐야 되고, 또 그리고 실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외워봐야 되니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몇 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도형도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정다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는 외워놓는 게 좋겠죠. 자주 나오니까. 참고로 정12면체하고 정20면체까지 묶어서 정다면체 5개인데 정12면체랑 20면체는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보고 나오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알겠죠? 정다면체 2개는 빼고 정468만 할 건데 대신 또 거꾸로 정468은 엄청 자주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4면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사면체. 사실 은근히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정다각형이죠. 왜냐면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공간도형이 없기 때문에 정사면체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기본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높이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높이를 먼저 구하시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고 A였다가 이 길이가 2분의 A 삼각비에서 2분의 루트 3A가 되는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게중심을 지나야만 되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구하시면 H제곱은 A제곱에서 2분의 루트 3A의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2만큼 취해준 녀석을 제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H는 뭐가 나오냐면 3분의 루트 6A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3분의 루트 6A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이 녀석을 하나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3분의 루트 6A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이거 어떻게 하자고? 외우자고요. 쌤 진짜로 달달달 외우라고요? 네, 외우세요. 알겠죠? H는 뭐가 나온다? 3분의 루트 6A가 나와요. 이해갑니까? 와, 웃긴다 진짜. 군대 갔다 온 친구 있었잖아요. 제 친구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랑 독서실 공부하다가 걔 그러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야, 그 공식이 뭐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새끼 카이스트 수학과인데 미친 거 아님? 2분의 1 했더니 기억났어 이러더니 쓰더라고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 한 해 기하 수업을 안 했잖아요. 물론 2학기 때 이제 다른 수업을 하고 특강으로 별방에 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정규적인 기하 수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 문제를 좀 소홀하게 풀었던 건 사실이지. 와, 그래서 방금 저 3분의 루트 6을 쓰는데 3분의 잠깐 멈칫한 거예요. 알겠죠? 와,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 1년 만에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는구나. 와, 진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물론 제가 수능 친 학생들이 놀릴 때 언제 놀리냐면 재수생 될 때. 수능을 쳤어. 예를 들면 11월 며칠에 수능을 쳤어. 자, 그리고 그 다다음날 정도에 논술 치러 만나요. 야, 그리고 너 수능 문제 킬러 문제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30번이 뭐였죠? 이래요. 엊그제 풀어놓고. 알겠지? 왜냐면 그게 9월 모평이었을 때는 풀고 또 풀고 막 이랬을 거면서 수능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머리에 날아가더라고. 그리고는 실제로 2월 달이 이제 재수 정시를 넣어보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실패한 경우에는 재수생에서 만날 거 아니야? 재수생에서 만나면 생각보다 학생이 되게 바보가 되는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깨끗해진 상태가 돼요. 막 머리를 다 비워낸 거지. 알겠지? 그래서 많이 놀렸는데, 나도 지워질 줄이야.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니, 안 떠오른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H는 3분의 루트 6A입니다. 알겠죠? 이거 꼭 반드시 하나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이거는 옵션입니다. 이건 알아둬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부피는 얼마예요, 부피? 부피는 밑면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A제곱이라는 밑면의 넓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루트 6A라는 녀석을 곱해주면, 알겠지? 이게 밑면, 이게 높이니까 둘이 곱해준 다음에, 뿌리니까 부피가 얼마가 나와요? 다시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루트 2의 A 3승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외우는 거는 옵션. 그 높이를 외우는 거는 뭐라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건 반드시 기억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재밌는 점 중에 한 가지가 정사면체가 꼭 갖고 있는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를 3대1로 나누는 이 점, 여기를 3대1로 나누는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이 정사면체의 중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삼각형은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이 같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내심과 그다음 무게중심과 외심이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큼을 차지합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똑같은 게 3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3분의 1을 차지하지.
그래서 2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얼마큼을 차지하겠니? 정확하게 정사면체니까 얼마큼 차지하겠어요? 4분의 1을 차지하겠지. 위에다가 앞에 뒤에 이렇게 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3대1이 돼요. 그 3대1이 되는 점이 말 그대로 수선의 발들의 교점이라서 수심이기도 하고, 알겠죠? 그 다음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구를 그렸을 때, 외접하는 구를 그렸을 때 외접구의 중심이기도 하고, 내접하는 구를 그렸을 때 내접하는 구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 여기 비율이 3대1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것들을 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이게 3대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3대, 여기도 3대, 여기도 3대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대1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그때 외접구의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외접구의 반지름은 높이의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6a가 되겠죠.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고, 내접원의 반지름 다시 그 녀석의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의 루트 6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접구의 반지름, 외접구의 반지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유도해 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사면체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인식할 때는 이 점이 정사면체의 많은 성질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정사면체 가운데 점이 있다. 여기까지 동의?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정사면체에서 또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겠니? 당연히 이면각이 있습니다. 정사면체 사이 면과 면의 각을 구해보셔야 되는데, 면과 면의 각을 구해보실 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요렇게 교선 삭제 단면화를 진행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선 삭제 단면화를 진행하면 요런 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요 길이는 어떤 길이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3a를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a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뭐가 있겠어요? 2분의 루트 3a가 있을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a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됐는데 얘가 어디로 내려와요?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에 무게중심, 다시 말하면 여기도 2대 1의 비율을 가질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곳을 찾으면 1대 2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3분의 1이 되는 지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라고? 이면각은 항상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된다. 이것도 역시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친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사면체 이면각은 얼마라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나온다. 이걸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뿐만 아니라 요 각이 3분의 1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수소의 발 내렸더니 여기로 간다라고 썼었는데, 여기서 수소의 발 내려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로.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소의 발 내린 게 된다면 여기서 수소의 발 내린 것도 요 각이 바로 뭐가 된다? 요 각이 뭐예요? 요 각이 여기가 직각이 여기가 직각이니까 뭐야? 요 세타랑 요 세타가 둘이 어떻다고 서로?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세타랑 요 세타가 같은 거니까, 근데 요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했어? 3대 1이고 마찬가지 3대 1이면 요렇게도 3대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면각을 구할 때 반드시 이면각, 교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두 개의 선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각이랑 뭐가 똑같다? 법선끼리의 각과 같다. 법선끼리의 각을 통해서 대신해서 이면각을 구하기도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면과 면의 각을 구할 건데 정의대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삼수원 정리를 통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 면의 수직한 선하고 법선끼리도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각이 곧 이면각이 된다 라고 돌려서도 푸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면각을 구해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공간 도형을 공부하거나 기하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풀이법과 여러 가지 접근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미적분은 그래프로 풀이하는 거랑 계산으로 푸는 게 있잖아. 그 둘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만 익히면 돼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데 공간 도형은 근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 뭔가 자유로운 단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원칙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면서 길을 뚫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은 게, 왜냐하면 그림이 미묘하게 달라질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지 원칙으로만 우직하게 밀어붙이면 최적화된 풀이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면각은 뭐다? 이면각은 면과 면 사이 각이라서 교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각을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법선끼리 각도 똑같이 이면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점도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 높이가 3분의 루트 a가 된다라는 점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육면체. 솔직히 정육면체는 뭐 공부할 게 없어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부피가 얼마겠어요? A 세제곱이겠고, 높이는 A겠고, 이면각은 90도겠고, 뭐야 이게, 그치? 공부할 게 없습니다. 자, 그나마 하나 공부할 게 있다면 요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연결해 주니까 뭐가 나왔다고? 루트 3a라는 그런 대각선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루트 3a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요 정도 하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걷더니 루트 3a였는데, 여기 요쪽으로 하나 앞으로, 요쪽은 옆으로, 이쪽은 밑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점 3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서 점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점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이 점이 뚫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길이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부피를 구해버리면 2분의 1에다 a 제곱을 구해서 이 면적을 구해요. 이 면적에다 높이 a를 곱해서 3분의 1 해주시면 이 삼각뿔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삼각뿔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각뿔의 부피는 뭐랑 똑같냐면 3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를 h라고 놨을 때 이 면적의 넓이가 얼마냐면 정삼각형인데 4분의 루트 3인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이런 녀석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이 얻어질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이 얻어질 수 있을 거고, 확인을 해보시면 A 두 개 지워지고 3분의 1 길이도 지워지고 2분의 1은 얘랑 지워지고 얘는 얘랑 지워지고, 그 다음에 답은 뭐야? 따라서 A는 3분의 루트 3 H는 3분의 루트 3 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였는데 루트 3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3분의 1배가 돼요. 정확하게 3분의 1배가 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3분의 1배가 되는 곳에서 이렇게 생긴 평면에 교차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곳에서 교차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사실 기억하는 게 별로 썩 좋은 공부법은 아닌데 시험 대비로는 엄청 좋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그냥 반강제로 주입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시간 절약을 위한 공식들을 기억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정육면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유명한 퀴즈인데 꼭 하나 알아놓길 바랍니다. 일단 이 퀴즈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부터 먼저 적어 놓을 테니까 명심하도록 하시죠. 오케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면에 접하는 것과 선에 접하는 것을 구분한다. 알겠죠? 면에 접하는 것과 선에 접하는 것을 구분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공간 좌표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퀴즈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퀴즈를 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지금 1이라고 세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똑같은 크기의 구 2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구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서 이 박스 안에다가 구 2개를 집어넣을 건데 최대한 큰 구를 넣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안쪽에 2개 넣는 것보다는 서로 대각선으로 넣어서 넣는 게 제일 커지겠지. 자, 그러면 어떤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됩니다. 가장 긴 길이가 얼마야? 루트 3인 길이니까 그 루트 3을 따라서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구가 생겨서 이렇게 구가 들어가고 여기 어딘가에 생겨서 구가 들어가서 여기서 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길 원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구의 크기는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이 반지름에다가 요 반지름에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구하면 R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구하면 얼마? 루트 3을 해주시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주시면 자기 반지름까지 해주시면 루트 3 더하기 1 R 해주시면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3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녀석의 절반인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R은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이렇게 R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을 구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큰 무리가 없어요. 이 녀석을 루트 3 플러스 1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R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면 단면을 펼쳤을 때 분명히 단면에 9가 잘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게 써놨잖아. 그래가지고 너네 틀릴 거 알았어요. 어? 틀릴 거 알았다고. 그래서 면에 접하는 거랑 선에 접하는 거랑 구분하라고 미리 써놨잖아. 원래는 안 알려주고 틀린 다음에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써놓고도 틀리고 지금 고치잖아. 그치? 이거예요. 이거. 이 구는 어디에 접한다고요? 이 면에 접합니다. 면에 접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를 닫게 그리면 이렇게 닫게 그려버리면 얘는 뭐야? 이 직선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선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 구는 이 선에 접하지 않아요. 이 구는 이 면과 이 면에 접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는 면에 접하는 거예요. 선에 접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구는 면에 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길이를 구해보시면,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가르쳐보면 수많은 사회권 학생들과 가르쳤는데도 이걸 항상 다들 틀리는 걸 보면 그냥 이게 뭐 그냥 보편적으로 공간지각력을 생각하기 힘든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돼서 구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만큼 몇 대 된다고 서로 띄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면에 접하는 거랑 선에 접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 얘기들은 공간 좌표를 공부할 때 더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또 더 복잡한 입체들을 단면화시킬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킬러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복잡한 도형을 가지고 단면화시킬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고두고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거나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므로 면에 접하는 거랑 선에 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정육면체 얘기할 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나마 셋 중에는 정팔면체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팔면체. 자, 정팔면체를 예쁘게 그리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팔면체를 예쁘게 그리면 누가 상 주나? 아니죠. 그래서 정팔면체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정사면체는 너무 간단하고 정육면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다 쉬운데, 정팔면체는 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은 도형이에요. 정팔면체도 매우 쉬운 도형입니다. 뭐야? 위아래. 알겠죠? Z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위아래. 두 번째 앞뒤.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니면 왼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운데 좌석을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하면 정팔면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정팔면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약간 이런 모양이 아닐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다이아몬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평면도형이잖아. 그쵸? 그리고 뭐 입체인 다이아몬드는 깎기 나름이잖아. 그 다이아몬드를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냥 소위 말하는 뭐예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화학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뭐 걔가 C 몇이냐? 다이아몬드가 C4야? 그냥 C예요? 다이아몬드도? 그냥 리얼 C야? 그래? 그럼 탄소랑 어떻게 구분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저도 분명히 배웠거든요?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선택했다? 야, 그럼 너네 들어 알아야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는 뭐 수능에 안 나오다 보죠. 그죠? 나오니? 하여튼 쓰잘데기 없는 얘기였고요. 자, 다시 정팔면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위아래, 앞뒤, 왼, 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야? 정팔면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얘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 1이나 a라고 넣었었고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 변의 길이 a라고 넣었습니다. 그쵸? 그에 반해서 정팔 매체 같은 경우 한 변의 길이 a라고 놓는 것보다 왜냐면 이 점에서 올라가고 내려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한 변의 길이가 되다 보니까 루트 a라고 놓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 변의 길이 루트 2a다 이렇게 놔주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정팔면체 부피는 이게 2a, 이게 2a니까 2분의 1 곱하기 2a의 제곱이 만들어지면 밑면이 나오겠죠. 가운데 면이 나오겠죠. 거기 높이 2a를 곱해주시면 기둥이 나올 텐데 그것을 다시 뿔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대로 정리하시면 뭐가 나와요? 6분의 8a의 3승이니까 3분의 4a의 3승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정팔면체 부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뭐일 때? 주의하세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말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부피도 알겠고 높이도 있는데 높이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죠.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높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라고 보는 거고 얼마든지 뉘울 수도 있잖아요. 뉘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도 높이를 구해보셔야 될 텐데 이 높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높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시죠. 요 면을 한 면으로 잡고요. 이 면을 한 면을 잡고 얘가 이제 천장으로 가는 면이라고 치고요. 그럼 바닥으로 가는 면은 어떤 면이야? 중심을 지나서 이쪽으로 갔고 얘는 이놈은 중심을 지나서 이쪽으로 갔고 이놈은 중심을 지나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무슨 면이 되면 돼? 얘가 바닥면이 되면 되겠죠. 얘가 천장, 얘가 바닥면이 되면 됩니다. 그럼 천장과 바닥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뉘었을 때 높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자,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겸사겸사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나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를 구하는 거지. 요 면에서 시작해서 내려가서 이렇게까지 가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지. 이 길이 a라서 이 길이 루트 2a라고 한 상황에서 이 길이 얼마가 되니?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바로. 이렇게 되면 높이는 얼마가 된다고? 요 길이가 얼마나고 요 길이가? 써있잖아 여기. 바로 여기. 이게 뭐였어요? 이게 보세요. A 할 때 여기 생긴 삼각형에다가 쏜 길이가 얼마나고? 3분의 루트 3a였었죠. 그 A 세 개가 서로가 수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내린 길이가 뭐였다고? 3분의 루트 3a였다고요. 알겠죠? 그럼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A였었으니까 수직하게 갔었던 거니까 이 길이 얼마야? 3분의 루트 3a가 된다고요. 여기가 3분의 루트 3a니까 두 개가 있으면 높이는 얼마가 된다고? 3분의 2 루트 3a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일 때 말이에요. 알겠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일 때 이 녀석 뉘었을 때 높이는 3분의 2 루트 3a가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정육면체에서 배웠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정팔면체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다는 내용들을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되고 정팔면체는 이렇듯 정육면체 영향도 받는데 마찬가지로 정사면체 영향을 사실은 받고요. 그 사실은 정사면체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정사면체를 하나 만듭니다. 정사면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정사면체의 절반이 되는 점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절반이 되는 점을 전부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절반이 되는 점을 어떻게 한다고? 다 잘라버려요. 절반이 되는 점을 전부 다 잘라버립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가운데 토막이 남게 되죠. 그 남은 가운데 토막을 뭐라고 부른다고? 정팔면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면각이 정의가 되는데 이 면하고 여기 위에 있는 천장에 해당되는 면 있죠? 요 옆면하고 여기 각은 얼마겠어요? 요 옆면하고 이 각은 얼마겠어요? 서로 붙은 애들끼리 각은 얼마가 될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면각을 구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다고? 이면각을 구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다고? 교선 삭제 단면을 하라고 했었죠. 마침 얘가 교선이니까 얘도 교선이고요. 알겠죠? 얘는 정사면체 사이의 이면각이 교선이고 얘는 정팔면체 사이의 이면각이 교선이니까 그 여러모로 이 교선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정사면체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 이면각이 뭐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요 이면각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팔면체의 이면각의 코사인 세타는 날 거면 그냥 나고 안 날 거면 그냥 안 나지. 났다 안 났다니까 개 짜증나요 솔직히. 무슨 걔 뭔가 DJ 믹싱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 이런 말은 또 졸라 잘 나요. 아무 쓸데기 없는 말은 수업을 끊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 입장에서 보면 G랑 붙은 3개하고 이루어지는 각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고 마주본 녀석은 뭐라고? 마주본 녀석은 평행하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 때리면 1이 될 거고. 그럼 얘 입장에서 얘랑 얘의 각은 자 보세요. 노란색 면하고 위에 천장이 노란색 면하고 요 녀석의 면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노란색 면과 이면의 각은 어떻게 구해요? 노란색 면과 이면의 각을 어떻게 구하냐? 면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평행이동 시켜줘도 됩니다. 평행이동 시키면 이면과 이면 사이 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 무슨 뜻하고 똑같아? 얘를 다시 일로 평행이동 시키면 이면과 이면 사이 각하고 똑같은 거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사면체 이면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면이 8개 있는데 한 면 기준으로 나랑 마주본 놈이 하나 있어요. 나 빼고 쟤 빼고 몇 개 남았어요? 6개 남았는데 나랑 붙어있는 3개랑 각이 몇 도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나랑 붙어있는 거 말고 엇갈리는 쟤네들은 몇 개야?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팔면체 이면각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끝입니다.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풀이에 적용만 시킬 수 있으면 공간도형 순수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 어떤 케이스? 정사형을 구하는 거에 관련된 이면각과 정사형을 구하는 거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간도형 전형적인 문제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입니다.